미국 뉴욕의 부동산 개발자가 한국을 향해 3번의 절을 매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매년마다 매출이 하락하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매출을 다시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면 또 믿으시겠습니까?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에서 20년 동안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 마이클 패터슨입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맨해튼의 마천루는 예전과 다름없이 웅장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매출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죠. 우리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요. 마이클, 중국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회사를 과연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뉴욕의 고층 빌딩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황금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출 그래프는 지난 3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맨해튼의 초고층 콘도만 올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분양이 완료됐죠. 그런데 이제는 럭셔리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벌써 3번째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리우 첸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값비싼 양복과 반짝이는 시계가 그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패터슨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차이나타운 레지던스 프로젝트가 당신의 회사를 구할 겁니다. 리우 첸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뉴욕을 정복하러 온 정복자처럼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프로젝트 계획서는 화려한 그래픽과 수치로 가득했죠. 제안서 보셨겠죠? 초고층, 초고급, 그리고 완벽한 차이나타운 스타일. 이제 뉴욕은 중국 자본이 지배할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 회사의 최근 분양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부 조건을 논의해 봅시다. 제 말에 리우 첸의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 저희 회사는 이미 그들의 소유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한국, 일본, 그 나라들은 결국 중국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진짜 대세는 중국 스타일이죠. 우리가 함께 뉴욕을 바꿀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리우 첸의 등 뒤로 그의 비서들이 따랐습니다. 비서 중 한 명이 제게 속삭였어요. 계약서는 내일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리우 회장님은 신속한 결정을 좋아합니다. 마치 명령처럼 들렸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핸드폰에 딸 사라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사라는 요즘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푹 빠져 있다고 하네요. 아빠, 한국 아파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온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건 거대 자본을 가진 중국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조그마한 나라에서 아파트 몇 개 잘 지었다고 뉴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리우 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그것도 모든 자금을 중국 투자자들이 대는 조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차이나타운 레지던스가 우리 회사의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들. 20년 전 아버지가 이 회사를 맡기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부동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사람들의 삶과 꿈을 담는 그릇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그릇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초고층 콘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아빠, 통화할 수 있어요?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전화를 받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리우 첸의 제안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딸의 한국 아파트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검토가 급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뉴욕의 부동산 왕국을 일군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옳은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불빛 아래 내일이면 차이나타운 레지던스 계약서에 사인하게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핸드폰에 사라의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정말 중요해요. 실리콘밸리 임원들이 한인타운에 한국식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통해 본 맨해튼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리우 첸의 계약서를 펼쳐놓고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라였습니다. 아빠, 어제 제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하다, 사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그 중국 투자자와의 계약 말씀이시죠? 아빠, 제발 서명하기 전에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사라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평소에 사라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요. 한국 유학을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에는 문화 연구를 위해 떠났던 딸이 이제는 부동산에까지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한국 아파트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당신이 찾던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K 아파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라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작은 아시아 국가, 삼성과 현대의 나라였을 뿐입니다. 한국? 조그마한 나라에서 아파트 몇 개 잘 지었다고 뉴욕을 바꿀 거라고. 사라, 내가 현실을 모르는 것 같구나. 부동산 시장은 자본의 게임이야. 중국의 자본력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제 말에 사라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평소의 순한 딸은 어디 가고 마치 제 앞에 서서 논쟁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아빠,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 임원들이 한인타운에 한국식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테슬라의 고위 임원들이 한국 스타일 아파트를 체험하고 미쳐버렸다고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혁명이에요.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라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젊은이의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사라, 내 열정은 좋지만 나는 2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어. 트렌드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 잘 알아. 한국식 아파트는 한국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야.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좁은 공간에서 살지 않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확히 아빠의 회사가 공략하는 그 시장이요. 그 말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동안 제 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네, 아빠. 제가 문화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혁명이 미국으로 오고 있어요.
사라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들었어요. 정말 한국의 아파트가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한국식 주거 방식은 미국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제 단호한 말에도 사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해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요. 온돌 바닥에서 자보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한국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아빠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사라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구식 사업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리우 첸의 계약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시간은 촉박했어요. 사라,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내일 중국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야. 아빠,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때 사인해도 늦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사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의 아파트가 미래일까? 아니면 그저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까? 리우 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체결을 일주일 미루자고요. 그의 환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라에게 기회를 줘야 했어요. 내 딸이 그토록 확신하는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 내가 한국에 갈게. 내가 말한 그 미래를 보여줘.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리우 첸의 계약서를 검토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사라의 말로 가득했어요. 과연 한국의 아파트가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바꿀 만큼 특별할까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항,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입국 심사대. 제 여권을 스캔하자 화면에 영어로 환영 메시지가 떴고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이 끝나자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어요. 아빠. 입국장을 나오자 사라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옆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죠. 아빠, 이쪽은 우리 프로젝트 팀장 김준호 씨예요. 김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세련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모두 아파트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미국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라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은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각각의 단지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조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단지는 3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지만 지진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됐어요.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공원, 쇼핑센터, 학교가 모두 연결되어 있죠.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과는 다른 하지만 똑같이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사라와 김준호가 저를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레미안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의 이 단지는 84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였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라고. 현관문은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 비밀번호 3가지 방식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바닥이 따뜻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아빠.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난방 시스템이죠. 거실의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벽에 설치된 태블릿을 김준호가 터치하자 커튼이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이 시스템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명, 온도, 보안, 심지어 냉장고까지요. 냉장고 버튼을 눌러보니 내부 카메라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내장형으로 설치되어 깔끔했고 조리대는 인덕션으로 화력 조절이 정확했어요. 화장실에는 자동 개폐되는 변기, 비대 기능, 바닥 난방, 그리고 스마트 미러까지 있었습니다.
이미러는 날씨, 일정, 뉴스를 보여주고 음성 명령도 인식합니다.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크기는 미국의 기준으로는 작았지만 공간 활용이 너무나 효율적이었어요. 내장형 수납장, 드레스룸, 스마트 창문 등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24시간 경비 시스템, 택배 보관함,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로 이어지는 길. 여기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골프 연습장, 도서관, 키즈룸, 공동 작업실까지 있어요. 모두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넓은 정원과 산책로, 주민들을 위한 카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라고요? 마치 리조트 같은데요.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경쟁력입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거죠. 가격은 얼마나 하죠? 제 질문에 김준호의 대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뉴욕의 절반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찾아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입주한 아파트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사라의 말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래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곳의 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후 사라와 김준호가 추천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의 향기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아빠 어떠세요? 첫날 인상이 궁금해요. 사라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놀랍네.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어. 특히 그 아파트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아이패드로 받은 메일을 확인하니 리우 첸에게서 온 다급한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계약은 언제 체결할 것인지, 왜 갑자기 한국에 간 것인지. 메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침대에 누워있자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호텔 방이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온도 조절기를 확인했지만 분명 26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호텔 방이 너무 추워. 온도 조절을 해도 별 효과가 없네. 사라가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 그건 아마 온돌 효과일 거예요. 오늘 모델하우스에서 온돌 바닥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몸이 한번 온돌에 익숙해지면 공기 난방만으론 부족하게 느껴진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김준호가 안내한 곳은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모델하우스와 비슷했지만 여기에는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제 친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잠시 외출했을 때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모델하우스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이게 바로 실제 생활에서의 온돌입니다. 24시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신발을 벗고 양말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이 제 몸 전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뉴욕의 차가운 겨울과 건조한 난방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기 난방을 쓰지만 한국은 바닥 자체가 따뜻해지다니.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야.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문화가 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직결된 문화죠. 마치 증명하듯 거실 한쪽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TV 앞 바닥에는 두꺼운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오후 우리는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미국인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 들어와요. 캐롤이라는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라에게서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 아파트가 정말 놀랍죠? 캐롤의 가족은 5년 전 남편의 일로 한국에 왔다가
이곳 생활이 너무 좋아 귀국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예요. 특히 이 온돌 때문에요. 캐롤이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으로 휴가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호텔 바닥이 차갑다고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온돌이 있는 집을 찾아보자고 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호텔 방은 이제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들고 바닥에 내려와 누웠어요. 물론 호텔에는 온돌이 없었지만 오늘 경험한 그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야.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뉴욕에서의 20년 경력 동안 저는 늘 최고급 콘도와 아파트를 개발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 공간이 진정한 편안함을 주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집 전체가 당신을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의 가구가 아닌 따뜻한 바닥 위의 살. 이것이 아버지가 말했던 삶을 담는 그릇의 진정한 의미였을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리우 첸에게 답장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뉴욕 사무실의 연구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한국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구성, 스마트홈 시스템, 공간 활용 방식까지. 내가 돌아가면 바로 회의를 할 거야. 진짜 충격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부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리우 첸이었어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패터슨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군요. 계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리우 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조금의 불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리우 씨,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사업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사라가 방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서울의 도시계획과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라와 김준호를 따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 지하철역과의 연결성, 학교와 공원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아파트의 가치는 단순히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런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점심을 먹으며 김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진출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LA와 뉴욕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인타운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김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패터슨 씨,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한국 아파트의 노하우가 있고 당신에겐 뉴욕 부동산 시장의 경험이 있죠. 점심 후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리우 첸이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48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메일. 사무실에서 보낸 시장 조사 결과였습니다. 뉴욕의 한인타운 주변 부동산 가치가 6개월 새에 30%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리우 첸의 차이나타운 프로젝트는 분명 큰 규모와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뉴욕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저녁에 사라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그곳에서 김준호의 상사인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패터슨 씨, 우리는 단순히 한국 아파트를 미국에 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맞추되 한국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이 사장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기술, 커뮤니티 중심 설계는 그대로 가져가되 미국인의 넓은 공간 선호도를 반영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이었어요. 중국 투자자들은 빠른 수익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아파트와 차이나타운 프로젝트 중에서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확실히 혁신적이야. 하지만 리우 첸의 프로젝트는 이미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바로 그거야. 사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 돈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리우 첸의 이메일과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세부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디자인 결정은 중국 파트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의 70%는 중국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인수였습니다. 리우 첸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사무실의 연구팀 책임자였어요. 사장님, 한국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입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과 커뮤니티 설계는 뉴욕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차이나타운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식 아파트를 도입할 것인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동산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우 첸에게 간단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안을 검토했지만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라, 한국 회사와의 미팅을 다시 잡아줄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 아파트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과 편리함,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을 뉴욕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공기가 달리 느껴졌어요. 같은 뉴욕인데 제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 공간들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일까?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우 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상태였죠.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리우 씨가 완전히 격분해서 다른 개발업체와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제 비서 앤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앤.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어. 전체 회의를 소집해줘.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혁신적인 시스템, 온돌의 따뜻함, 커뮤니티 중심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느낀 집의 의미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 열정적인 설명에 직원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연구팀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뉴욕의 부동산 트렌드는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퀸즈 한인타운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화면에 나타난 해무리 레지던스. 한국 대기업이 뉴욕 한인타운에 건설 중인 한국식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예약 판매만으로도 이미 완판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구매자의 40%가 한국인이 아닌 현지 미국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테크 기업 임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발팀 리더인 토마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리우 첸의 프로젝트는 $5억 규모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식 아파트를 개발하려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해요.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토마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가 직접 한국식 아파트를 뉴욕에 들여오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해무리 레지던스 공사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분주한 활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기초 공사가 끝나고 골조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패터슨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김준호였습니다. 김 씨? 이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김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감독을 위해 뉴욕에 왔어요. 사라가 당신이 결심했다고 말해줬어요.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존 뉴욕의 아파트와는 다른 설계, 특히 지하에 설치될 온돌 시스템을 위한 특별한 배관 작업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두 번째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맨해튼의 더 큰 규모로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해. 사무실로 돌아와 금융팀을 불렀습니다. 우리 자산을 모두 검토하고 가능한 투자 방식을 찾아봐. 필요하다면 내 개인 자산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 며칠 후 저는 브루클린의 한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지역이었지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변에 공원이 있어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에 완벽했어요. 여기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여기서 시작할 거야. 브루클린의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그 부지를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 스마트홈 시스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그리고 그 이름은 센트럴 온, 따뜻함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지을 거야. 한 달 후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의 부동산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어요. 뉴욕의 주거 문화를 바꿀 시간입니다. 센트럴 온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발표회 영상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이렇게 활용하시다니. 사라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어요. 저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내 덕분이야, 사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 풍경, 그 속에서 곧 빛날 우리의 센트럴 온을 상상했어요. 한국 아파트의 혁신이 뉴욕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센트럴 온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공사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홈 배선을 점검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패터슨 씨, 브루클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요. 오늘의 현장 방문에서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저희 회사의 공식 파트너였어요. 네, 모델하우스는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해무리 레지던스는 어떤가요?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어요. 첫 주민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특히 미국인 입주자들이 온돌에 완전히 반했어요. 대화 중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차이나타운 메가 프로젝트 위기, 주요 투자자들 이탈. 화면을 김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리우 첸이 제 대신 다른 개발업체와 손을 잡고 시작한 차이나타운. 초고층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한국식 아파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세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리우 첸의 프로젝트는 화려한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30%에 머물러 있었어요. 반면 한인타운의 해무리 레지던스는 입주 시작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애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센트럴 온 모델하우스 사전 예약이 벌써 2,000건을 넘었어요. 아직 정식 마케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오후 부동산 엑스포에 참석했습니다. 뉴욕의 주요 개발업체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입구에서 리우 첸과 마주쳤습니다. 패터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한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당혹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운이 좋았군요. 하지만 트렌드는 곧 바뀝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과부하로 다운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사장님, 앤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1시간 만에 전체 물량의 70%가 계약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팀 전체를 초대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사라도 참석했어요. 아빠 해냈네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 덕분이었으니까요. 파티 중에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리우 첸의 차이나타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철수했고 리우 첸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리우 첸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패터슨 직접 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미국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통하다니. 리우 첸은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시장을 잘못 읽었어요. 화려함과 규모만 강조했지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니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우 씨, 부동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과 꿈을 담는 그릇이죠.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입니다. 리우 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 풍경 속에 우리의 센트럴 온이 자리 잡을 것이고 뉴욕 사람들은 한국식 아파트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이 글로벌 주거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 제 말에 사무실의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부동산 개발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센트럴 온 완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브루클린의 하늘은 맑았고 완성된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현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부동산 관계자들, 그리고 곧 입주할 주민들까지. 완공식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기 전 잠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회사 리우 첸과의 계약, 한국 방문,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사라의 고집스러운 설득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 하나를 완공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주거 문화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 속에서 사라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딸 사라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옳았다, 사라. 난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아니, 단순히 한 나라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거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사라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박수와 환호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저희는 완성된 모델 하우스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설비, 커뮤니티 공간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대로였지만 뉴욕의 스타일과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되어 있었어요.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패터슨 씨, 우리는 다음 주에 입주하는 주민입니다. 평생 뉴욕에 살았지만 이런 주거 공간은 처음이에요. 특히 이 따뜻한 바닥이 최고예요.
그날 저녁 사라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뉴욕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아빠, 이제 내 말을 믿겠어요? 사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믿어. 사실 이제 당신이 우리 회사의 국제사업부를 맡았으면 해. 아버지가 아닌 CEO로서 정식 제안이야.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너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게다가 이제 우리는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사라의 국제사업부 리더십 아래 저희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의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열었어요. 5년 후에는 토론토, 런던, 파리, 심지어 도쿄까지 진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각 도시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지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었어요.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방식으로 환경단체의 찬사를 받았고, 커뮤니티 중심 설계는 도시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패터슨 씨, 어떻게 글로벌 부동산 트렌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측하셨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제 딸이 보여준 미래를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때 K-팝을 비웃었고 K-드라마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주거 문화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후 제 오피스에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김준호였어요. 그는 이제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 기업의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패터슨 씨 기억하세요? 10년 전 서울의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이제 그 풍경 속에는 센트럴 온처럼 한국식 디자인을 녹인 건물들이 여러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뉴욕의 추운 겨울을 녹이고, 스마트홈 기술이 도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김 씨, 당신 나라의 문화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건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보편적 가치죠.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삶을 담는 그릇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마이클 패터슨, 한때는 고집스러운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주거 혁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딸의 한마디로 시작되었죠. 아빠, 한국에서 온돌 아파트를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 이제 전 세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